자, 수특레이트 14강 바로 봅시다. 첫 번째 영상이야. 자, 바로 시작할게. 자, 과학자들은 오늘날 이게 be able to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냐면, 여기 date라는 단어가 지금 동사로 쓰였는데 혹시 몰랐던 사람들 적어두자. 이게 연대를 측정하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거고, 자, 화석이 뭐냐면 하면서 이제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화석은 뭐냐면 바위투성이 잔해야. 잔해. 뭐의? 유기체의. 유기체라는 단어는 생물체라는 말이랑 같은 말로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생물의 바위투성이 잔해. 근데 그 생물이 과거에 살던 애지. 이건 지질학적이라고 해석하는데, 지질학적 시대에, 과거 지질학적 시대에 살던 생물이 바위투성이 잔해가 남았어. 우리가 그걸 화석이라고 부르잖아. 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문장 봅시다. When fossils are arranged along a timeline, scientists can see gradual changes from simple to more complex life forms. 자, 뭐 할 때? 화석이 잘 정렬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하겠다는 거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화석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과학자들은 볼 수 있다. 점차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순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복잡한 생명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진화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다, 그치? 시간의 흐름대로 배열을 해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이렇게 변하는 걸 본다. 그런 말이겠네. 자, 다음 문장 보자. 다음 문장 좀 길어 보여.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 evolution through various intermediate forms over millions of years can be detected and compared to the present state of an organism. 자, 진화는 뭐를 통해요? 뭐를 통한 진화는 다양한 중간 형태. 말이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중간 형태라고 해석을 할게. 다양한 중간 형태를 통한 진화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다양한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진화는, 그러니까 진화 과정은이라고 할게. 진화 과정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그 생명체의 현재 상태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 다양한 중간 형태가 있었대. 그러니까 단순한 애가 복잡한 애로 진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형태가 있겠지. 그러니까 다양한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진화를 우리가 잘 보면은 현재의 생물의 모습과 비교도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 어렵지 않은 문장이야, 사실은. 자, 다음 거 보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earliest known species of horse lived some 60 million years ago 까지만 먼저 일단 해석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최초의 잘 알려진 종, 말의 종은, 말의 최초로 알려진 그 종은 살았는데 언제 살았냐면 6천만 년 전에 살았다. 엄청 오래전에 살았다. 그리고 뭐에 따르면, 화석 기록에 따르면 걔네들은 더 키가 작았어. 뭐보다 키가 작았냐면 20인치보다 키가 작았대. 근데 이제 high at the shoulder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높은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20인치 높이, 어깨에서 20인치 높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high를 앞에서 키가 작았다 그래 놓고 왜 갑자기 키가 크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깨에서 20인치 높이보다 키가 더 작았다. 그러니까 20인치보다 더 작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지. 자, 보면은 병렬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and 기준으로 살았다. 그리고 키가 작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for example 연결사 나왔잖아. 한번 볼까? 다시 보면은 앞에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양한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진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유기체가 어떤 형태로 진화를 했는지 보고 현재의 상태랑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말 가지고 예시를 드는 거고,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자, 지금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자, 넘어가 볼까? 자, successive rock layers yield fossils of increasingly larger horse species, culminating in the horses of today 라고 하는데,
자, 이걸 먼저 적어보자. Successive lock layer이라고 하면은 연속적인 락이 바위잖아. 이거를 암석이라고 적어볼게. 그 다음에 레이어는 겹겹이 있는 걸 레이어라 그래. 그래서 그걸 암석층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연속적인 암석층은 yield,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화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암석층이 화석을 보여준다. 근데 어떤 화석이냐면 점차적으로 더 큰 말종이라는, 그러니까 점점 말이 커지는,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말이 점점 크게 진화했다라는 화석을 보여준다. 그래서 culminating in이라는 말이 밑에 써 있을 거야. 드디어 뭐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점점 커져서 드디어 오늘날의 말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너무 멀어서 여기다가 하나 적어볼게. 자, successive는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었잖아. 이런 단어도 있어. successful, 이거는 성공적인이라는 뜻이야. 자, 적어둡시다. 혹시 몰랐다면 적으면서 들으면 돼. 연속적인 암석층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속적인 암석층이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저기서는 이제 successive를 쓰는 게 맞다라고 대답하면 돼. 성공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어 동사가 나왔고 콤마 찍고 나서 여기 분사구문이야. 드디어 뭐 하게 되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 분사구문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다음 거. As size changed. 사이즈가 변함에 따라, 변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So did other aspects of the horse's anatomy. anatomy는 해부학, 뭐 해부적 구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이즈가 변하면서 그 말의 해부적 구조의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did는 change라는 단어에 대한 대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지. 사이즈가 변하면서 말의 해부적 구조도 역시 변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대동사, 어법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돼. 자, 이제 점점 찍고 부연 설명을 이어나갈 건데, teeth became adapted to eating grass. 치아는 적응을 했어. 어디에 적응했어? 풀 뜯어먹는 거에 적응을 했어. 그 다음에 bones of the lower leg fused. lower leg이면 다리 아랫부분이라고 해보자. 본뼈지. 그러니까 다리 아랫부분의 뼈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결합이 되었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다리 아랫부분에 있는 뼈가 이렇게 결합이 되었고, 그 다음에 multiple toe, 발가락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얘가 진화했다? 뭐로 진화했냐면 하나의 발가락으로. 근데 그 하나의 발가락도 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냐면 후프, 발굽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발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말이 발가락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발가락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가 발굽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그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사이즈가 변하면서 이렇게 어떤 말의 신체적인 구조도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예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무리 없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랄까, 진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근데 그걸 우리가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 화석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화석을 통해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넘어가 보자. 자, 이제 14-2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자. 자, 들어가기 전에 단어를 하나만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 하나만. 이런 단어가 있어. implicit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explicit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거는 in이라고 생각을 하자. in인데 조금 변형이 돼서 im으로 변한 거고, x야. 이거는 내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 x는 외부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암시적인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암시적인이라는 말 자체는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속으로 혹은 약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걸 암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내는 거야. 겉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되냐면 명백해지겠지.
그래서 명백한이라는 의미를 가져. 잘 기억하고 들어와 보자.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 Given the range of goals that can influence learning. 자, given. 뭐뭐를 고려할 때라는 뜻이야. 뭐를 고려할 거냐면 range of learning. 학습의 목표의 범위를 고려할 거야. 근데 그게 영향을 줄 수 있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한번 고려해 볼 때 조금 어렵지 말이. 놀랍지도 않다. 뭐가 놀랍지도 않냐면 different model, 다른 모델은 반영하고 있어. 뭐를 반영하고 있어? 다른 종류를 반영하고 있고 서로 다른 정도의 목표를 베이스로 하는 영향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대. 자, 처음에 딱 이거 읽고 나서 나 이거 뭔 얘기인지 알아 하는 사람 없어. 이거는 심지어 내가 이걸 읽어도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냅두자. 이따가 우리가 글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 문장을 읽으면은 이게 그 소리구만 이라는 느낌이 날 거거든. 일단 keep, 다시 올라올 거야. 알겠지? 밑에 문장 보자.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propose, 제안했습니다. 뭐를 제안했냐면 broad distinction에 대해서 제안을 했대. broad는 넓은 이라는 뜻이고 distinction은 구별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해석지에 보면 뭐 개괄적인 구별이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냥 크게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나눠보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구별을 하겠대. 뭐랑 뭐 사이에서 이제 구별을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여기부터 이제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첫 번째 뭐냐면 학습인데 어떤 학습이냐면 explicitly goal driven, 명백하게 목표 지향적인 학습이야. 자, 적어볼 거야. 첫 번째, 명백하게 목표 지향적.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 글이 어려워서 그래. 명백하게 목표 지향적인 학습과 대명사야. 러닝에 대한 대명사로 대시 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학습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어떤 학습이냐면 목표 관련적인 학습이래. 목표 관련적. 자, 첫 번째는 명백하게 목표 지향적 학습. 두 번째는 목표 관련적 학습.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가보자. 목표 지향적, 목표 관련적. 느낌이 와. 목표 관련적은 내가 목표 지향적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보고 가는 게 목표 지향적인 거고, 목표 관련적인 건 뭐냐면은 목표랑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implicit이고 어떤 게 explicit인지 대충 감이 와? 명백하게 목표를 놓고 가는 게 explicit이고 간접적으로 가는 게 관련적인 거겠지? 얘가 간접적인 거였잖아.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 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된 거거든. 겁먹지 말고 다음 문장 일단 보자. Goal relevant processing is not explicitly directed by the goals of the listener, but results in outcomes that are nonetheless useful with respect to those goals. 라고 이제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with respect to는 뭐뭐에 관하여 라고 해석해. 혹시 몰랐으면 적어두고 알면은 냅둬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너무 파고들지 말고 해석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문장이 뭔 뜻이냐만 집중을 해서 읽어보자. 그게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야. 자, 읽어볼게. 자, 목표 관련적인 건 프로세싱은 처리라고 해석을 하거든. 근데 너무 집중하지 마. 처리가 왜 나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목표 관련적인 거. 목표 관련적인 건 명백하게 어디로 향하지 않아. 혹은 뭐에 의한 지시를 받지 않아. 뭐에 의한 지시를 받지 않냐면 목표에 의한 지시를 받지 않아.
listener는 해석지 보면 추론자라고 할 건데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해. 사람. 그 사람.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목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지시를 받지 않아. 다시 목표에 의한 지시를 받지 않아. 목표에 의한 지시를 받지 않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목표가 나한테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됐지? 목표가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기는 해. 뭐랑 관련해서? 목표랑 관련해서. 됐지? 내가 어떤 일을 할 건데 이게 목표를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야. 목표가 나한테 일을 시키는 건 아니야. 근데 결과가 생겼는데 결과가 목표랑 관련해서 유용하기는 해.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법 얘기를 살짝만 해볼게. 얘하고 병렬이야.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너무 문장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목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가 생겼을 때 그 결과가 목표랑 관련해서 유용한 결과이긴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음 문장 봅시다. Thus, 그러므로란 연결사야. 체크 한번 해볼까? 그러므로 in goal relevant processing 그 목표랑 관련된 처리 너무 집중하지 말자고. 목표랑 관련된 그거 할 때 the desired learning may occur. 내가 원하던 바람직한 학습이 발생할 거야. 뭐에 대한 부수 효과로, 부수적인 효과로. 뭐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로? 정상적인 task related processing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로. 자, 여기 또 해석하려면 이제 머리가 아픈데 이거를 자, 해석제 보면 뭐라고 하나 보자. 일반적인 과업 관련적 처리의 부수적인 효과. 자, 말이 어렵지. 내가 말했잖아. 이거를 해석을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뭔 소린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 내가 목표랑 관련된 걸 할 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던 일이 생겼어. 공부하게 되더라. 근데 그게 뭐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냐면 어떤 정상적으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로 그런 일이 생기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해석을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런 뜻이구나만 알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속 편하고 효율적이야. 알겠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부수적인 효과라는 건 좀 알아두자. 그래도 내가 그 목표를 의도적으로 목표를 보고 달려간 게 아니잖아. 그치? 그거랑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여기로 가게 된 거지.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야. 그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자, 또 나왔다. 추론자. 그냥 사람이야. 사람. A listener may have an implicit orientation. 어떤 사람은 말했지. 암시적인, 간접적인 거야. 직접적인 거, 명백한 거 아니고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거야. 암시적인 지향을 가질 수도 있어. 뭐 하겠다는 지향을 가지냐면 maintain an accurate model of the world around it.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정확한 모델을 유지하고자 하는 암시적인 지향을 가질 수도 있다.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 나지. 해석자 한번 보자. 해석에 뭐라 나오냐면 추론자는 주위 세상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유지시켜주는 암시적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 단어만 우리는 주목해서 보면 돼. 알겠지? 암시적인 방향을 가지는 거야. 명백한 방향을 가지는 게 아니야.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방향을 가지는 거야. 뭐 하고자 하는 바깥 세상의 정확한 모델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 신경 끄고 이게 중요해. 알겠지? 자, 넘어가 볼게. 자, goal-driven learning in contrast. 자, 여기 연결사 체크. 대조 연결사인데, 자, 지금까지는 뭔가 목표 관련적,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명백하게 목표를 보고 가는 명백한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목표 지향적 학습은 뭐에 의해서 이제 힘을 받냐면 명백한 학습 목표에 의한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뭔 소리야? 쉽지. 근데 결국 뭐냐면은 이게 중요해. 이게. 그리고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 이게 중요한 거야. 목표 지향적 학습은 그 사람이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걸 보고 명백하게 달려간다 라고만 이해를 하면 돼. 해석에 너무 집중하지 마. 이러한 목표는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결정하기도 해. 학습되어지는 것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해. 됐어? 목표 지향적 학습은 정말로 학습을 보고 내가 공부라는 목적을 놓고 그걸 보고 명백하게 달려가는 거야. 직접적으로 달려가는 거야. 간접적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로 삼은 그게 내가 학습하는 거에 영향을 주겠지. 당연히 난 이걸 보고 달려가니까. 또는 내가 학습하는 게 무엇인지 그 내용물을 결정하겠지. 왜? 난 이걸 보고 달려가니까. 됐어? 자, as the listener score changes, 그 사람의 추론자라고 하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사람이라고 할게. 그 사람의 목표가 변함에 따라 변하면서 so does the learning that result. 학습도 마찬가지이다. 이거 대동사야. 이렇게. 다시 목표가 변하면 학습도 변한다. 왜? 난 목표를 보고 달려가니까 목표가 변하면 학습도 당연히 변하겠지. 됐지? 학습도 변하는데 어떤 학습이 변하냐면 that results. 결과로서 발생하는 학습도 변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 해석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내가 되게 막 이렇게 과열돼서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목표 지향적, 목표를 보고 직접적으로 달려가는 거, 명백하게 달려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목표 관련적, 여기 목표 관련적인 건 내가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건 아닌데 목표랑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어디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암시적인 건 관련적인 거고 간접적인 거지. 명백한 건 직접적으로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이거 복습할 때 이 지문은 14-2 지문 같은 경우는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찝어내서 문장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자, 이제 지문이 끝났는데 우리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첫 번째 문장 보자. Given the range of goals that can influence learning.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생각해 볼 때 뭐냐면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는 정말 범위가 넓어. 여러 가지가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 놀랍지도 않아. 뭐가 놀랍지도 않냐면 자, different models reflect different types and degrees of goal-based influence. 자, 여기서 different model, 이거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로 다른 모델이잖아. 이거를 다른 사람이라고 해보자. 서로 다른 사람들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 이 두 사람은 뭐를 반영하고 있냐면 다른 종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정도, 목표를 베이스로 하는 영향에 대한 서로 다른 종류와 서로 다른 정도를 반영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표 지향이냐 아니면 목표 관련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 그럼 서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표 지향을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 관련을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자, 글 내용을 간단하게만 리뷰를 하면 어차피 했던 말 또 하는 거긴 하겠지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목표 관련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목표 관련적인 거는 약간 돌아가는 간접적인 암시적인 거. 목표 지향은 목표만 보고 달려가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글 내용이 조금 어려워. 이거는
진짜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복습 잘 하고 각 문장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꼭 물어보고 해결하자. 자, 일단은 여기서 끝.